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당시 30살로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은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은 결혼하던 당시에는 3년 차, 현재 4년 차로 경력이 어느 정도 긴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 사무직이다 보니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이었고 친정에서 결혼한다고 사천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천을 해가게 되었고 남편의 경우에는 모아놓은 돈이 따로 하나도 없었지만 시댁에서 1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신혼여행 및 결혼식 비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남편이랑 시댁이 2천 정도를 더 해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계신 돈 6천만 원을 저희가 따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는 지역이 서울은 아니고 이 지역 집값이 그렇게 센 편도 아니다 보니 그 돈이면 신혼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빌라보단 아파트, 작은 평수보단 큰 평수, 조금씩 눈을 높이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살짝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저희가 빌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대출 금리도 좋은 편이라서 그쪽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고 한동안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기에 6천 정도 대출을 받는 게 저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러면 은행보다 이자를 더 싸게 빌려줄 테니 괜히 이자랍시고 은행 배불려주는 일 하지 말고 두 분 노후자금을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가족끼리 돈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빌려주는 상황이 아니고 빌리는 상황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거나 똑같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하러 거절을 하느냐 하면서 그냥 시부모님 돈을 빌려다 쓰자고 하는 겁니다. 이자를 은행보다 싸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막상 돈을 빌리고 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0.2% 싸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한 달에 7천 원 정도 되는 돈을 아끼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0개월 뒤에 갚기로 했는데 땅 파서 40만 원 안 나온다는 건 알지만 5년 동안 40만 원 아끼자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시부모님한테 빌리는 상황이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예감은 틀린 말이 없다더니 결국 이걸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저희 신혼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당연히 친정과 시댁 둘 다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둘이서 다 같이 쉬는 날은 주말 이틀밖에 없어요. 퇴근 후에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두 사람 다 일하느라 피곤해서 퇴근하고 나서는 보통 집에만 있지 활동적으로 어딜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연애를 적당히 오래 하기는 했지만 연인일 때랑 부부일 때 같은 데이트를 해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 인생 중에 가장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 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쉬는 날이 되면 남편은 꼭 쉬는 날 중 하루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하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운 편이니 평소에 못 찾아뵐 거리도 아니고 엄마 손맛이 그리우면 평일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와도 되는데 꼭 쉬는 날만 되면 시댁에 그렇게 가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렇다고 또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얼마 뒤부터 시댁에 거의 매주마다 가자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별말 없이 잘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대. 얼굴 보고 싶으시대라는 이유를 대면서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인 제가 시댁에 가기 싫다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가자고 하면 그냥 별말 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따라갔더니 그 후에는 그냥 이유도 없이 쉬는 날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게 일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 몇 번은 어디 가서 악덕 시어머니라고 말 나온다고 하면서 저보고 남편 옆에 붙어서 편히 쉬라고 하셨어요. 편히 쉬라고 해도 어찌 제가 시댁에서 편히 쉬어지겠습니까? 남편한테야 원래 결혼 전까지 지가 살던 지네 집이었으니 내 집인 것 마냥 두 다리 쭉 뻗고 소파에 기대서 앉아있거나 아예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하지만 편하게 있으라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아실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는 이거 한 번만 도와줘라 하고 부르고 그거 해놓고 다시 쪼르르 거실로 가면 적어도 한 번 도와줘라 하시면서 결국 저한테는 겉으로는 쉬라고 하시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수많은 일을 시키세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 어른이 일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쉴 생각만 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같이 도와줬다면 남편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저도 기분 좋게 불평불만 없이 같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는 무슨 손이 없는 건지 발이 없는 건지 시댁에만 가면 자기 마실 물조차도 제가 떠다 줘야 했습니다. 한 번은 너가 떠다 마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물 떠주는 게 뭐가 어렵냐면서 눈치를 주시고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무릎을 붙잡으시며 남편한테 기어이 물 한 컵을 떠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떠다 줬고요. 남편이 그 모양이니 솔직히 그냥 도와드려도 될 법한 일들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지요. 새삼스럽겠지만 시댁 가서 저희가 뭐하고 오겠어요. 재롱잔치 하러 가는 건 아닐 테고 결국 식사를 같이 해야 해요. 나가서 사 먹으면 당연히 계산은 저희가 합니다. 그게 아깝다거나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편하게 쉬라고 하긴 하지만 양념 정도만 직접 하시지 사실상 음식은 제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생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해놓으면 어김없이 제일 맛있거나 제일 비싼 반찬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지요. 밥상이 무슨 임금님 수라상도 아니고 솔직히 팔을 쭉 뻗으면 못 먹을 것도 없어요. 저한테서 위치를 멀게 하면 멀게 할수록 저는 더욱더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최대한 뻗어서 집어옵니다. 아니면 남편 시켜서 저게 나한테 너무 멀리 있네 하면서 제 밥 위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예를 들면 그날 LA 갈비를 해주셨다면 요즘 갈비값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재료값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반찬들을 제 밥 위로 집어주면서 이것도 맛있으니 먹어봐라, 저것도 맛있으니 먹어봐라 하면서 최대한 제가 LA 갈비를 못 먹게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어머님 딴에는 최대한 티 안 나게 잘해주는 척 명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의도나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제 밥 위로 다른 싸구려 반찬들 올려주시면 저는 이거 싫어해요, 저거 싫어해요 하면서 남편 밥 위로 올려주고 아랑곳하지 않고 갈비 집어먹고 그랬지요. 그런다고 해서 다음번에 바뀌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집에 가서 속앓이는 안 하려고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시댁에서 있던 일들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며느리분들도 다들 겪을 일들이니 그건 둘째치더라도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많이 불편하다, 고생 많이 하고 온다, 그런 거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둘이서 같이 쉬는 날 포기하고 저는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시댁에만 가자고 하는 게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 가족, 지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이해하겠는데 저도 제 가족이 있고
제 부모님이 있고 친정 부모님도 저희 신혼집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자꾸 시댁에 가자고 하길래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시댁 가자고 선수치기 전에 친정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대번에 처가에는 무슨 일로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거의 매주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오지 않냐. 나도 오랜만에 친정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으니 이번 주는 시댁 말고 친정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시댁에 가면 친정에도 한 번은 가자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에 오만상을 쓰더니 친정에 가면 자기 불편하다고 갈 거면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시댁 다닐 때는 가기 싫다는데도 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저를 데려가 놓고선 막상 친정에 가자니까 오만상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해서 싫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을 했지요. 나도 시댁 가면 불편하다. 너가 친정 가는 게 불편해서 나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 거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알겠고, 나도 시댁에 가면 불편하니 앞으로 시댁 갈 일 있으면 너 혼자 다녀오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무슨 경우냐고 하더라고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 내로남불도 아니고 내가 시댁 따라가는 건 군말 없이 바늘에 실 가듯 따라가야 하는 거고, 너가 친정 갈 때는 너 기분 따라 가고 말고 정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상황을 가지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TV를 봐도 어디를 봐도 남편이 마누라가 친정에 가면 마누라 친정 갔다고 좋아하는 장면은 있어도 남편이 시댁에 가면 여자들이 남편 시댁 가서 너무 좋다고 하는 장면 본 적이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친정에는 여자가 혼자 가는 게 맞는 거고, 시댁에 갈 때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남편과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어깃장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를 대라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 같지도 않은 걸 이유라고 대면서 지금 제가 공평 불공평을 자기 앞에서 외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저희 결혼할 때 결혼자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이 집에다가 살림이나 차렸겠냐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태껏 연애했던 기간과 결혼 생활 통틀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콧방귀조차 안 나오더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그냥 해주셨냐고 따졌습니다. 당장 두 분도 요즘 상황에 어디 투자하는 거보다 우리한테 이자 받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 돈을 해주신 거 아니겠냐 했지요. 혹시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는 돈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매주 시댁에 가서 가사노동도 해야 되고 사위가 친정은 대접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비추게 내버려둬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 당장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올 테니 시부모님한테 그 돈 돌려드리라 했습니다. 5년 동안 40만 원 아끼자고 그러기엔 내 시간도 아깝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골병 들고 주름 하나씩 생기는 거 생각하면 돈이 아끼는 게 아니라고요. 5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시부모님한테 돈 따로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나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일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기는커녕 그냥 앞으로 시댁의 발길을 따로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장에 은행부터 가서 일주일 내로 시부모님하고 금전관계 청산해 놓으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서 남편이 조금 수그리고 들어왔으면 그냥 사소한 부부싸움 한 거로 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렇게 돈 갚아버리고 하면 제가 시부모님한테 불만이 잔뜩 있다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싸우게 된 이유도 제가 시댁에 가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시댁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댁만 가지 말고 처가도 같이 가자.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 챙기듯 신경 좀 써달라.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적당히 남편 참교육 해주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지네 집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뒤에 시댁에 가든 친정에 더 자주 가든 그건 그 나중의 일이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뭘 그 상황에서 아득바득 이겨먹어야겠는지 말 잘했다고 하면서 결혼자금 이야기를 꺼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1억을 도와주기는 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1,000만 원도 안 돼서 결혼식 비용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니 남는 것도 없었거든요. 지가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1,000만 원을 더 했네. 네가 덜 했네 따지고 계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해온 게 친정부모님 돈 합해서 9천 정도였으니 남편 말이 틀리지는 않았고 여전히 시댁하고 남편 쪽에서 1,000만 원 더 해온 게 맞지요. 방금 전까지는 시댁에서 빌린 돈도 해온 거라고 우겼지만 그걸 빼고서라도 여전히 자기 쪽에서 해온 돈이 더 많으니 제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한다고 끝까지 지 고집을 부리면서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제 눈치 많이 보면서 제 기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가족들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거면 왜 대체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 품에서 살면 매일같이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런 사람들 심리가 내가 하기 싫은 효도를 대신해줄 사람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한 집에 지내기엔 자기가 신경 쓰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싫지만 결혼해서 나가 살면 자기가 하기 귀찮던 신경 써야 할 일들을 마누라한테 다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 결혼하는 거 아니겠나요? 아무튼 남편이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평생을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저도 더 이상 그걸 참고 지내기는 싫어서 그냥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친정 혼자 가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진짜 친정에 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심정이었지요. 친정에 짐 싸들고 가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눈치채고는 좌초지종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딴 남편을 감싸주자고 다른 말을 지어내기도 싫어서 그냥 가감없이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셨고 그 길로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가자면 저 혼자 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열받은 거 보고 분위기 살피러 온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남편 앞에 앉혀놓고 통장 하나 던져주시더군요.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시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고 1,000만 원 더 해줬던 것도 돌려드리라 하시더라고요. 고작 1,000만 원 더 해온 거 가지고 우리 딸 평생 눈치 보고 살게 만들 생각이면 그 돈 다 해줄 테니 앞으로 자네가 우리 집 와서 평생 눈치 보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통장에 찍혀있는 액수를 보고 몸만 베베 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고작 시댁 몇 번 안 가겠다고 이러는 것도 싫고 돈 얼마 가지고 어느 한 집에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러는 것도 웃긴 것 같더라고요.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들고 있는 통장 낚아채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시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더 빌리던 신혼집을 팔아버리던 간에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들어간 돈 9천만 원 다시 준비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요. 돈 얼마 때문에 이미 남편과 남편 집구석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바닥까지 다 보고 온 것 같은데 뭘 저희가 모자라게 했던 돈까지 메꿔가면서 상황을 바꿀 노력이나 할 필요나 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봐야 앞으로 돈돈돈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안 봐도 될 더러운 꼴 보면서 살게 될 게 뻔한데 뭐가 좋다고 계속 붙어서 그 꼴을 보고 있어야겠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재빠르게 이혼해버리면 저는 저대로 눈치도 안 보고 남편이 자기 하기 싫은 효도 저한테 떠넘기는 꼴 안 봐도 되잖아요. 거기에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에 좋아하는 반찬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결혼해서 못 볼 꼴 보면서 참아가며 같이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지요.
그러니 남편이 어버버거리면서 자기 장인 장모님 눈치 보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나 싶었는지 아주 이마로 바닥을 뚫어버릴 기세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석고대죄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런 남편 모습 보고 용서해줘라 그런 말은 안 하시고 저만 쓱 쳐다보셨어요. 아마 저보고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두 번은 없다고 말하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한 번 용서해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미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시간 동안 1,000만 원 더하고 돈 빌려준 걸 가지고 저희 집이 무슨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할 은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각했고 행동했다는 걸 보면 기회를 준다고 해서 바뀔 집구석이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나한테는 소중한 며느리고 딸보다 더 아껴졌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 부처님밖에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밥 먹을 때만 봐도 남편만 대놓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그 집 구석 딸보다 더 아껴주셨다고 하기엔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는 거라던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합의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참고 살바해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금리가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면 또 금리 오른 거 가지고 얼마나 생색을 냈을까? 혹시나 금리 올랐다고 이자도 더 받아야 한다 어깃장을 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년 만에 이혼하게 돼서 사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거 들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지만 그거 길어봐야 한 달도 안 돼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괜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사는 것보다는 잠깐 눈치 보이더라도 속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